리버풀의 수비 라인을 지휘하는 버질 반 다이크는 현대 축구의 상징적인 수비수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존재는 리버풀의 후방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팀의 수비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190cm의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반 다이크는 경이로운 스피드와 강력한 체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만든 진정한 무기는 바로 그의 탁월한 경기 읽기 능력입니다. 경기장 내에서의 포지셔닝과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은 단순한 수비를 넘어 경기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최근 반 다이크가 손흥민에 대한 평가를 내리며 축구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득점 능력에 대해 감탄을 표하며 수비수로서 그를 상대하는 것은 큰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순간적인 속도와 예측 불가한 움직임은 수비수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상황을 만들며 이런 선수와 맞붙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 다이크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고 손흥민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수비수들조차 버질 반 다이크의 견고한 수비를 뚫기 어려워했지만 그를 가장 난감하게 만든 공격수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반 다이크는 손흥민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도전으로 표현하며 손흥민은 수비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선수라고 할 정도로 그의 위협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반 다이크조차 손흥민을 상대할 때 느끼는 압박감과 두려움을 생생하게 드러낸 표현입니다. 실제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리버풀은 손흥민에게 여러 차례 골을 허용했으며 그 순간마다 반 다이크는 그 상황을 막아내지 못했던 중심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과 정교한 마무리는 반 다이크에게도 난제로 작용했으며 그 결과 손흥민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에버턴전에서 손흥민은 왜 자신이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불리는지를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그의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정확한 마무리로 멀티골을 기록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러나 이 경기에서 에버턴의 베테랑 골키퍼 조던 픽포드가 손흥민의 득점 상황에서 보인 예상 밖의 대응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득점 장면을 심층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스프린트는 에버턴의 수비진을 무력화시켰고 그의 마무리는 픽포드조차 손쓸 틈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픽포드의 위치 선정과 반응이 다소 미흡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워낙 예측 불가하고 빠르기에 그 누구도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축구 전문가 제이미 캐러건은 손흥민의 전방 압박 전술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그의 뛰어난 경기 이해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캐러건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은 단순히 속도와 체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전략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손흥민은 에버턴의 골키퍼 조던 픽포드에게 접근할 때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픽포드가 볼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선호하는 왼발로 공을 처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그의 속도를 조절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고 픽포드의 첫 터치 직전 순간적으로 스프린트를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이 예상치 못한 순간적인 속도는 픽포드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결국 픽포드는 손흥민의 심리전에 말려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의 득점이 단순히 신체 능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과 경기 이해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캐러건은 손흥민이 단순히 빠르고 강한 선수가 아니라 경기 내에서 상대의 행동을 읽고 그에 맞춰 자신의 속도와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지능적인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캐러건은 손흥민의 작은 동작 하나에도 수비수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공격수들은 제한된 공격 옵션과 낮은 성공률 때문에 수비수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의 드리블 돌파는 이미 많은 수비수들에게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거리 슈팅 또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모든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민 반응은 손흥민에게 오히려 돌파와 슈팅 기회를 만들어주며 그의 위협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페인팅 동작은 상대 수비수들에게 상당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손흥민이 공을 소유할 때 그의 다양한 공격 옵션은 수비수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손흥민은 양발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좌우로 드리블을 돌파할 수 있고 박스 바깥에서는 정교한 가마차기를, 양사이드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무회전 슈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공격 옵션은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로 인해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팀에게 전술적인 이점을 안겨줍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손꼽히는 버질 반 다이크가 손흥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반 다이크는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고 단언하며
이는 손흥민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공격수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비수인 반 다이크가 이렇게까지 평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 이유를 묻자 반 다이크는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의 대결이 수비수에게 구조적으로 매우 불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다이크의 최대 강점으로 알려진 경기 예측 능력조차 손흥민을 상대할 때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이유는 손흥민이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양발 사용 능력이 워낙 뛰어나 그의 주발이 어느 쪽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비수들이 손흥민의 다음 동작을 예측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며 결국 손흥민은 그들의 예측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손흥민을 1대1 상황에서 막아내는 것은 수비수들에게 기술이나 전략보다는 운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기술의 성공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손흥민은 이 모든 기술을 양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수비수들에게 더욱 큰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버질 반 다이크와 같은 최고의 수비수조차 손흥민을 혼자서 완벽히 봉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이로 인해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뛰어난 선수를 넘어 상대팀의 전술 자체를 변화시키는 선수임을 시사합니다. 반 다이크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수비수가 그의 양쪽 슈팅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흥민의 위협은 단순히 슈팅과 드리블에 그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의 수비가 손흥민을 마크할 경우 그는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공간이 열린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은 수비수들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며 그의 존재는 상대팀의 수비 전략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버질 반 다이크가 손흥민을 수비수를 그라운드 위에서 지옥으로 빠뜨리는 선수라고 표현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는 손흥민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선수로 꼽으며 실제로 1대1 상황에서 번번이 수비에 실패하며 손흥민에게 골을 허용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지 리버풀만의 문제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의 최강팀으로 평가받는 맨체스터 시티 역시 손흥민을 상대로 매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핵심 수비수 마누엘 아칸지도 손흥민의 위협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칸지는 대부분의 공격수들은 주발만 봉쇄하면 비교적 쉽게 공을 뺏을 수 있지만 손흥민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빠른 방향 전환과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 수비수에게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경기 내내 손흥민을 마크하는 것이 수비수들에게 정신적,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손흥민의 양발 사용 능력은 수비수들이 손흥민의 주발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무력화시키며 그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은 수비수들을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반 다이크와 아칸지 모두 손흥민을 상대할 때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가 단순히 빠르고 기술적인 선수일 뿐만 아니라 상대의 수비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적 천재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마누엘 아칸지는 손흥민의 뛰어난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최적의 위치를 찾아 움직이며 상대 수비진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수비수들이 90분 내내 손흥민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되며 그로 인해 팀 전체의 수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은 세계 정상급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핵심 수비수인 아칸지와 반 다이크가 공통적으로 손흥민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강조한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이 손흥민을 상대하기 위해 특별한 전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손흥민의 존재가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높은 이유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상대 팀의 전술과 경기 운영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선수입니다. 수많은 명장들이 손흥민의 영입을 열망하는 이유도 그의 탁월한 능력과 전술적 가치에 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월드클래스 선수로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입니다. 이상 축구 팬들을 위한 최신 소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